60세 여사장이 29세 부하 직원과 출장 중 벌인 하룻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입을 다물 수 없을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가 젊은 남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남자마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걸까요? 31살 나이차를 뛰어넘은 사랑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8년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30층 오피스텔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한국종합상사. 이 회사의 사장 한소영 씨는 60세로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소영 씨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었어요. 60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를 자랑했는데 매주 강남 최고급 스파에서 관리받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며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은 마치 4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 같았어요. 하지만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개인적인 삶은 포기한 지 오래였죠. 집에 돌아가도 넓고 썰렁한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그날도 소영 씨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때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기획팀의 강민혁 대리였습니다. 29세, 키 185cm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직원이었어요. 민혁 대리는 1년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해서 소영 사장이 특별히 눈여겨보던 인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경험도 풍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민혁 대리는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소영 사장을 걱정하며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소영 사장이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라고 하자 민혁 대리는 자신도 혼자 산다며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영 사장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둘은 사장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일에 대한 열정, 앞으로의 꿈, 때로는 외로움에 대한 솔직한 마음까지 털어놨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하지만 소영 사장은 몰랐어요. 민혁 대리의 진짜 정체와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소영 사장에게 중요한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혔어요. 부산에 있는 대형 항구에서 중국 바이어들과 만나는 중요한 계약이었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어도 잘하고
젊은 감각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민혁 대리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출장 당일 소영 사장과 민혁 대리는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을 칭찬하며 혼자서 이런 큰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 같은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답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예약 오류가 있었다며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오늘 국제회의가 있어서 모든 방이 만실이고 스위트룸 하나만 남았다는 것이었죠. 소영 사장은 당황했지만 민혁 대리가 다른 호텔을 알아보겠다고 나서자 너무 늦었다며 스위트룸이면 방이 2개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스위트룸은 정말 넓고 호화로웠어요. 거실을 사이에 두고 침실이 2개 있었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녁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후 둘은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 덕분에 계약이 잘 진행된 것 같다며 그의 중국어 실력을 칭찬했어요. 와인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죠. 소영 사장은 오랜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했습니다. 혼자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너무 외롭다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에게 다가가며 그런 멋진 분이 외로우면 안 된다고 위로했어요. 소영 사장은 오랜만에 이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혁 대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전류가 흘렀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라운지에서 돌아온 후 소영 사장과 민혁 대리는 스위트룸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와인의 기운도 있고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죠. 민혁 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밤이라고 말했을 때 소영 사장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9세 젊은 남성의 정돈된 이목구비와 탄탄한 체격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소영 사장이 민혁 대리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을 때 민혁 대리는 없다고 답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죠. 어떤 타입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민혁 대리는 성숙하고 지적인 여성,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분이 더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어요. 민혁 대리의 대답에 소영 사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민혁 대리가 조심스럽게 소영 사장에게도 새로운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소영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있긴 하지만 자신의 나이에 그것도 직원과
그런 관계는 어렵다고 했죠. 민혁 대리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소영 사장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혁 대리가 소영 사장에게 한 걸음 다가왔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영 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민혁 대리는 왜 안 되냐며 둘 다 외롭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민혁 대리의 말에 소영 사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그날 밤 60세 여사장과 29세 부하 직원 사이에는 31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뜨거운 감정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에서 둘은 금기를 넘나들었어요. 소영 사장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혁 대리의 젊은 에너지와 열정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소영 사장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고 속삭였을 때 민혁 대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죄책감과 다른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죠. 민혁 대리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 몰랐다고 답했지만 그 말에는 뭔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 사장은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마치 10살은 젊어 보였거든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가 새벽에 몰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후 소영 사장과 민혁 대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를 자주 사장실로 불러서 업무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짧은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소영 사장이 저녁 시간이 있냐고 물으면 민혁 대리는 항상 기꺼이 응했죠.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때로는 소영 사장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1살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를 위해 비싼 정장과 시계를 선물했고 해외 출장 기회도 많이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혁 대리도 소영 사장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고 피곤할 때면 어깨를 주물어 주기도 했어요. 회사 밖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연인처럼 지냈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유지했죠. 2달 정도 지나면서 소영 사장은 완전히 민혁 대리에게 빠져 있었어요. 60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소영 사장의 펜트하우스에서 둘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사장이 이 관계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을 때 민혁 대리는 잠시 망설이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했어요.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영 사장은 그래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다며 민혁 대리가 자신의 남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혁 대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민혁 대리가 잠든 사이 소영 사장은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를 들었어요.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죠. 소영 사장은 깨우지 않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혁 대리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소영 사장이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다고 말하자 민혁 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안부 전화였다며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의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혁 대리와 사귄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소영 사장은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민혁 대리의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품 옷들을 입고 다녔고 비싼 차도 몰고 있었거든요. 소영 사장이 민혁 대리의 시계를 칭찬하며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민혁 대리는 항상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소영 사장이 알기로는 민혁 대리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민혁 대리가 가끔 회사 기밀 정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중국 진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지 등등. 기획팀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물어보곤 했어요. 민혁 대리는 자연스럽게 회사 일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지만 소영 사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의 이력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혁 대리가 졸업했다고 한 대학교의 동문회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그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소영 사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민혁 대리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맞지만 학력이나 경력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건네준 사진을 본 소영 사장은 더욱 놀랐어요. 민혁 대리가 한 중년 남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탐정은 그 중년 남성이 태평양물산 회장 강대호이고 강민혁의 친아버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영 사장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태평양물산은 자신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탐정의 말에 따르면 강대호 회장의 아들이 가명으로 소영 사장의 회사에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게 탐정의 분석이었어요. 소영 사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경쟁사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진짜 목적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영 사장이 회사 중국 진출 계획서를 보여주겠다며
민혁 대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자 민혁 대리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소영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민혁 대리의 진짜 목적이 회사 정보를 빼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가 회사 기밀 문서를 복사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서 중국 진출 계획서와 거래처 명단을 복사하고 있었거든요. 소영 사장은 숨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민혁 대리가 복사한 서류를 USB에 저장하는 것까지 확인했죠.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로 산업 스파이였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혁 대리를 펜트하우스로 불렀어요. 민혁 대리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 하루가 평범했다고 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회사 기밀을 훔쳤다는 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소영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 대리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고, 민혁 대리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자 그의 정체를 말했어요. 강대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죠. 민혁 대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킨 것을 직감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민혁 대리는 냉정한 표정으로 돌변했어요. 소영 사장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묻자 민혁 대리는 일주일 전부터라는 답을 듣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냐는 질문에 민혁 대리는 처음에는 그랬다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민혁 대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인 강대호 회장이 소영 사장의 회사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빼내서 약점을 찾으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로운 60대 여사장이라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는 것이었죠. 민혁 대리의 잔인한 말에 소영 사장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냐고 물었을 때 민혁 대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과 지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소영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 대리는 정말이라며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사장은 그럼 왜 계속 정보를 빼냈냐며 오늘 새벽에도 사장실에서 서류를 훔쳤잖냐고 따졌어요. 민혁 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 사장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자 민혁 대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소영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0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어요. 민혁 대리가 떠난 지 3일 후 소영 사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평양물산에서 자신의 회사 인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였어요. 비서가 태평양물산 강대호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한다고 보고했을 때 소영 사장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민혁 대리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는 날이 온 거였죠. 다음 날 강대호 회장을 만난 소영 사장은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대호 회장은 의외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신뢰를 많이 했다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강대호 회장이 아들에게 소영 사장 회사 정보를 빼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오히려 소영 사장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어요. 소영 사장이 그럼 민혁이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 강대호 회장은 아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그때 강대호 회장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혁이가 어제 자신에게 와서 모든 걸 고백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영 사장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죠. 소영 사장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강대호 회장에 따르면 민혁 대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 사장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소영 사장이 지금 민혁이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강대호 회장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소영 사장은 급하게 민혁 대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놓칠 수 없었거든요. 민혁 대리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그는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었어요. 문을 연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에게 정말 떠날 거냐고 물었고 민혁 대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어요. 자신 때문에 소영 사장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에게 진심을 묻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냐고 물었죠. 민혁 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소영 사장과 지내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혁 대리는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소영 사장의 곁을 떠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소영 사장은 그런 민혁 대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의 진심을 확인한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을지라도 지금은 진짜 사랑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 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민혁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강대호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로 회사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하지만 소영 사장과 지내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소영 사장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60세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혁 대리를 만나면서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속았지만 지금의 마음이 진짜라면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고 나이 차이와 신분의 차이도 있었거든요. 더욱이 민혁 대리가 강대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혁 대리는 소영 사장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인 강대호 회장의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의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6개월 후 민혁 대리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소영 사장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됐죠. 둘의 나이 차이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처음 함께 갔던 부산의 그 호텔을 다시 방문했어요.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둘은 진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소영 사장은 민혁 대리에게 말했어요. 60세의 29세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죠. 민혁 대리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임무였지만 소영 사장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죠. 2년 후 소영 사장과 민혁 대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차이 때문에 놀랐지만 둘을 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강대호 회장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소영 사장은 이제 62세, 민혁 대리는 31세가 됐어요. 31살의 나이 차이는 여전했지만 그 차이를 메울 만큼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회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둘의 관계를 인정하게 됐어요. 소영 사장이 민혁 대리와 함께하면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소영 사장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60세의 29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속임수였는데 결국 진짜 사랑이 되다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민혁 대리 역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소영 사장과 민혁 대리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소영 사장은 65세가 됐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차며 민혁 대리는 34세가 되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둘의 회사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한 둘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이 차이에 대해 물어보면 소영 사장은 웃으며 답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민혁 대리도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말이죠. 결국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어요. 60대 여사장과 20대 부하 직원의
금기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산업 스파이의 계획된 접근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어요.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거짓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실로 끝난 관계.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미스터릿 꾹 눌러주시고 다음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